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다항식 곱셈 오늘 1단원은 다 끝났고요. 1단원을 마치기 전에 원래 이제 그 전 커리큘럼이면 이제 단원 평가를 이제 이번 타임 때 해야 되는데 이 단원을 마무리를 갖다가 채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 평가까지 하는 게 참 좋긴 한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 새로 커리큘럼 바뀌면서 내신 대비 때 또 이제 또 티칭 선생님이 아마 온라인으로 따로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뭐 거기다 일단 믿고 맡길 거고 1단원에 저희가 뭐 배웠는지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이제 2단원 내용을 좀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1 과정에서는 맨 처음 이 3과정 1-1단 그러니까 3-1 즉 3학년 1학기 과정은 차원을 높이는 게 포커스를 맞춰 있는 단원이라고 했어요.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1차원 뭐 1차식, 1차 방정식, 1차 다항식 뭐 1차 뭐 함수 이런 것까지 배운 게 이제 2학년 1학기 과정의 대수 과정이었다면 지금 이제 3학년 올라오면서는 벌써 우리가 이제 2차로 들어갈 텐데 그 중에 이제 1단원이 2차원을 다루다 보니까 숫자가 구멍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2차원의 값을 다루는데 우리가 빈 그 값을 못 나타내는 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라는 거 배웠고 그래서 이제 2차원까지 또는 3차원, 4차원 몇 차원까지 늘려도 그 실제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수로서 실수를 갖다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리수의 크기가 기존의 유리수 체계로 우리가 유리수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무리수로는 어떤 유리수 사이사이 박히는 건지 수직선상에서 나타나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치니까 드디어 수직선 위의 모든 크기를 다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실수의 연속성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실수하고 혼합 계산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 혼합 계산까지 다 해서 실수 범위에 있는 숫자의 모든 계산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수가 일단 2차원 이상까지 넘어갈 때 그 베이스가 되는 수의 체계를 갖다가 실수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실수 말고 복소수라는 것까지 확장을 해서 이게 몇 차, 고차까지 고차원으로 올라가더라도 깜빡깜빡 실수가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허수해서 복소수까지 이제 수를 확장을 하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셔야 하시는 거고 그 복소수가 현대 수학에서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를 끝냈으면 2단원에서는 이제 식을 해야 됩니다. 숫자를 배웠으니까 숫자라는 건 이제 그 결과값을 나타내거나 크기를 가늠할 때 필요한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수학적인 언어로 나타내려면 문자를 쓰게 되고 그게 문장이 되는 식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1차 부등식, 뭐 1차 다항식, 1차 방정식, 1차 함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2차 이상까지도 다룰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즉 고차원의 식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제 3학년 과정에서는 2차원식 정도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간혹 응용해서 그 2차식을 잠깐만 생각하면 될 수 있는 3차, 4차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게 낸 특정한 경우의 하나고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2차원의 식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면 우리가 식을 갖다가 잘 다루려면 먼저 식에 대한 구구단 같은 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숫자 계산할 때도 뭐 우리가 구구단을 배웠기 때문에 약수를 구하거나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하거나 또 분수 계산에 통분을 하거나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었죠. 약분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만큼 이 작은 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3이 12라고 한다. 그러면은 작은 두 수를 곱해서 큰 수를 만드는 이게 바로 구구단이었어요. 그래서 1단부터 9단까지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구구단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 배웠을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이것도 여러분이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무의식적이든 뭐든 알고는 있을 거예요. 들어는 했을 거예요. 얘를 이 상태는 모르겠지만 이 4를 좀 더 쪼개가지고서 우리가 얘를 더 쪼개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바꾸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이것은 소인수 분해라고 배웠어요. 네, 소인수 분해. 말 그대로 분해를 했는데 분해를 했는데 어떻게 분해했냐면 소인수로 분해를 했어요.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소인수가 뭘까요? 우리 라이브 친구들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소인수가 뭘까요?
소인수는 말 그대로 소수인 인수예요. 소수인 인수. 소수가 뭐예요? 이럴 때 0. 얼마 얼마 이러면 무식한 거죠. 네, 소수는 말 그대로 뭐냐면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예요. 1이 아닌 자기 자신. 그래서 2나 3, 5, 7 이런 것들이 소수였죠. 그래서 인수를 소수까지 완전히 해체를 한 거예요. 자, 이건 다 소수니까. 그러면 소수가 아닌 상태까지 간 게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인수분해에서 소만 뺀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인수가 뭐냐? 인수. 네, 인수. 무슨 뭐 옛날에 교과서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이름이었죠. 철수, 인수, 영수 뭐 이런 거. 자,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인수라는 거는 영어로 팩터라고 합니다. 팩터가 뭐냐? 어떤 요소예요. 요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10이란 녀석을 갖다가 만들 때는 어떠한 요소들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느냐라고 곱으로 분해를 할 때 이 곱해지는 하나하나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는 12의 약수 또는 인수라고 합니다. 사실 약수라는 거는 나누어서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화된 표현법이고요. 11을 갖다가 뭐 2로 나누면 6이 된다. 그럼 2나 6은 12의 약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같은 형태를 갖다가 2 곱하기 6으로 표현한다면 2나 6은 12의 약수라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인수라고 쓰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알맞는 표현법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곱으로 표현하면 이건 인수 형태로 나타낸 거고 나눠서 떨어지는 경우는 약수에 대해 방점을 찍는 형태가 되겠죠. 아무튼 간에 11을 갖다가 4 곱하기 3으로 쪼갤 때 곱으로 쪼갤 때 이것들을 12의 인수로 분해한다 해서 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걸 좀 더 잘게 쪼개면 소인수 분해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 역방향은 구구단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소인수분해를 하던, 인수분해를 하던, 즉 소인수분해 전 단계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겠죠. 소인수분해도 인수분해의 일종입니다. 좀 더 완전히 해체해서 잘게 쪼갠다라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 인수분해나 소인수분해 또는 약수분해라고 해도 뭐 좀 이해가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구구단을 갖다가 마스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구단을 잘 못한다면 저걸 암산해서 계산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외국의 학생들은 이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 서구 이 문화권에서는 이 약수를 구하려면 우리 칼큘레이터, 이 계산기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렵게 구구단을 외웠지만 상당히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자, 이 4, 3, 12 할 때는 구구단, 어릴 때부터 했던 거, 그 다음에 역으로 쪼개는 것은 인수로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숫자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 배울 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구구단 같은 걸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지금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식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이를테면은 여기 지금 오늘 배울 것처럼 얘부터 출발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왜 할 거냐면 나중에 이걸 할 거거든요. 어차피 같은 개념인데 얘 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풀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뭐야? 2개씩 곱해지는데 뭔 소리야? 이건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풀지? 우리가 이건 배웠어. 이렇게 된다면 C가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분배 법칙에 따라서 AC 더하기 BC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이 개념도 되게 당연한 얘기죠. A와 B를 더해준 선물 포장이 C개가 있다. 뭐 10개가 있다. 곱하기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얘도 10개 있고 얘도 10개 있을 거 아니겠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A도 C만큼 있고 B도 C만큼 곱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봐는 게 분배 법칙이었죠. C가 앞에 곱해지든 뒤에 곱해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걸 활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 C 더하기 D를 갖다가 앞에 거로 할까? 얘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잖아요. 네, 눈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 위에 배운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A 곱하기 C 더하기 A 곱하기 D가 될 텐데 A라는 거는 우리가 눈이 복잡해가지고 단순화시킨 거니까 원래대로 바꿔주면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럼 최종 결과를 볼까요? 이것도 요거 하나하나씩은 우리가 분배할 줄 아니까. 자, 이거 하게 되면 AC가 나올 겁니다. AC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네, 여기서 AD를 써줄게요. 네, 이렇게 AC, AD 다음에 그다음 또 뭐 있냐면 이제 네, BC, BD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결론을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A 입장에서는 지금 풀게 되면 전부 이 C하고 D를 뒤에 있는 애들하고 다 한 번씩 곱해지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B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 B 입장에서도 C랑 곱해주고 B 입장에서도 D랑 곱해지니까 B, C, BD로 뒤에 있는 C하고 D하고 한 번씩 다 엮이는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뒤에 하나씩 곱해주고 중요한 거는 바로 같은 괄호 속에 있는 B하고는 절대로 엮이지 않아요. 네, 얘는 서로 그냥 더해진 거지 따로따로 곱해진 건 뒤에 덩어리들과 각각이 곱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랑은 연관되지 않고 이렇게 C와 D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괄호가 하나의 집안이야. 이 집안과 이 집안끼리 통째로 곱할 때는 각각 집안에 이렇게 우리가 선을 볼 때는 혹은 미팅을 할 때는 짝을 지을 때는 네, 옆에 하나씩 이렇게 각 집안의 플레이어들이 옆 집안에 하나씩과 이렇게 짝을 짓는 겁니다. 자기 집안끼리는 절대로 짝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왜 이 기본적인 분배 법칙인데 얘는 두 개짜리가 아니라 뭐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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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개, 2개든 집안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든 간에 이 룰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D 플러스 E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면 얘도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도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거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치환해 생각하시면 돼요. 뭐 뒤에 거 갖다가 이번에 뭐 이거 갖다가 큰 F라고 우리가 치환한다면은 A도 F랑 곱해지니까 하나씩 다 곱해질 거 아니야. B도 F랑 곱해지니까 결국 이렇게 곱해질 거고 C도 F랑 곱해지니까 이렇게 다 곱해지겠죠. 결국 쭉 그냥 쫄리리 다 됩니다. 얘도 이 둘과 커플돼 가지고 두 쌍이 나오고 얘도 두 쌍 나오니까 총 6개의 덩어리가 그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걸 항이라고 하죠. 사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6개의 항이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AD, AE, A 입장에선 그 다음에 B 입장에선 BD, BE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도 CD, CE 꼴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 룰은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이게 개수가 몇 개 됐던 집안과 집안끼리 곱해질 때는 저 룰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 아까 수 인수분해까지 실컷 하고 얘까지 왜 또 얘기를 하냐면요. 얘는 전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배운 대로 할게요. 얘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짝을 짓게 되죠.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bx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엔 또 얘 입장에서도 a와 이렇게 xb가 연관될 테니까 ax 더하기 b의 a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모든 문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곱셈 형태를 이 다항식을 갖다가 곱하게 되는 이 분배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한 거라면 이건 이제 문자를 좀 x에 힘을 준 형태가 돼요. 네, 요 각각이 x의 1차항, x의 1차식, 그다음에 x의 1차식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x의 2차식이 나옵니다. x를 주인공으로 보면 이건 2차식이 돼요. 이게 1차가 되고 1차가 돼서 여긴 2차식이 나와요. 여기다 1차가 됐죠. 자, 보면 알겠지만 낮은 차수의 식을 곱해서 더 높은 차수의 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숫자에서는 크고 작은 게 명확히 이제 알죠. 이제 무리수까지도 크고 작은 거 다 알 수 있어요. 네, 12는 더 큰 수예요. 작은 두 수를 곱해서 12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인수분해라고 배웠고 이건 식의 구구단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봐요. 작은 식을 곱해가지고 큰 식을 만들었죠. 옆에서 4, 3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식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에 해당되는 게 요 2차식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뭐다? 이것은 식의 구구단이라고 해요.
시계 9구단이라고 근데 사실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 편하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요. 이거의 정확한 표현은 바로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전개가 뭐냐? 펼쳐서 연다 뜻이에요. 이거 다 완전히 포장을 다 뜯어버렸다 이거야. 괄호를 다 없애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괄호 없이 쫙 그냥 다 펼쳤잖아요. 선물을 다 뜯었다 이거야. 다 뜯어가지고 쭉 펼친 게 바로 이거가 돼요. 그랬더니만 1차 곱한 게 2차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차수, 더 작은 시기. 이 시기라는 거는 차수가 낮으면 더 작아요. 항이 많고 적고는 크게 그게 관계없어요. 1차원이 아무리 항이 많아도 2차원식을 하나만 있어도 이게 이겨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으니까. 차원이 달라. 그래서 낮은 차수, 작은 식이 곱해서 큰 식을 만들 때, 큰 차수식을 만들 때 우린 이것을 식의 9구단 또는 전개라고 합니다. 바로 4, 3, 12와 똑같아요. 4, 3, 12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건 뭐가 될까? 이렇게 가는 건 그러면. 아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12를 4, 3으로 분해하고 또 2, 6을 분해하든 분해하는 걸 인수로 분해한다고 했죠. 인수는 곱해져서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봅시다. 이 1차식 두 개는 더 큰 식을 만드는 곱해서 만드는 요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래서 요 식들은 바로 이 2차식의 인수식이 됩니다. 인수식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를 거꾸로 인수식들로 분해하는 거니까 이것도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식의 인수분해죠. 이거는 숫자의 인수분해고. 자, 어떻든 결은 똑같아요. 자, 우린 그래서 1단원에서 수를 넓혔으니까 이제 2단원에서 뭐 할 거예요? 식을 다룰 텐데 식을 다룰 때 이제 2차원 식까지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혹은 그 이상의 차원의 식까지도. 그러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식의 9구단을 알아야 분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그렇죠? 우리가 수의 9구단을 알아야 인수 분해할 수 있던 것처럼, 공약수도 구하고 공배수도 구하고 했던 것처럼 바로 식의 9구단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고차식을 더 낮은 차원의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어요. 분해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뭐 이 녀석 중에 핵심 요소는 어디 있어? 이게 0이 되는 거는 어느 것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잖아요. 타겟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분해를 못하면 그냥 이것만 보고 손꼽아 빨아야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해가지고 고차식을 분해하거나 혹은 먼저 식의 9구단을 갖다 배우는 것은 식을 차원 높은 식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됩니다. 숫자 넓혔고 이제 식을 핸들링하는 것까지도 배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같은 걸 이제 3-1 과정의 후반부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까지 이게 싹 다 빌드업이 돼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 나갈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 살짝 다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이래요. 분배 법칙을 이용. 아까 기본적인 분배 법칙은 다 배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요거 같은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 갖다가 뭐 C를 갖다 곱하면은 CA 더하기 그다음에 CB가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요 C라는 거 자체가 어떤 문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식으로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집안의 A는 뒷집의 CD랑 다 짝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B는 뒷집 애들과 다 짝을 짓겠죠.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2개, 2개짜리 2x2가 아니라 무슨 뭐 3개, 2개짜리 뭐 4개, 4개짜리 어떤 경우든 다 동일합니다. 룰은 뭐라고요? 네, 자기 집안 사람끼리는 절대 짝 짓지 마시고 네, 자기 집안의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옆에 곱해진 집안의 구성원들과 하나씩 다 짝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게 곱하기면 전부 곱으로 짝지으시면 되고 이게 나누기라면 나누기로 짝지으시면 되겠죠. 룰은 변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전개를 보면 자, 이렇게 해서 A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A,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되겠죠. 근데 3A하고 2A는 A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류항이에요. 동류항이 뭐였죠? 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같은 패밀리의 항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이건 5A가 되겠죠. A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A가 3번 더해진 거, A가 2번 곱해진 건 A가 2개 있다는 거니까 합해서 5개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 1차와 1차식을 곱해서 A에 대한 2차식으로 폈죠. 이것을 전개라고 합니다. 식의 전개 또는 식의 9구단. 3, 4, 12 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큰 식. 그 다음 거꾸로 가는 게 뭐라고요? 아직은 안 배워주면 인수분해라고 배웁니다. 식의 인수분해.
식의 인수분해, 뭐 이거 3, 40이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여기로 가는 게 9구단, 이게 인수분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만 해볼게요. 이제 숫자는 다 뗐으니까 식을 이제 빌드업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식의 전개 볼게요. AC-AD. AC-AD가 되겠죠? 그 다음엔 마이너스 BC. 그 다음엔 플러스 B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들 볼까요?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곱해지니까 2AC, 그 다음엔 AD.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BC가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BD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괜찮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 부호는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A 플러스 마이너스 3B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호가 좀 더 확실히 되겠죠? 그래서 얘 입장에선 얘랑 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아무튼 간에 부호는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곱셈 하는 그 전개 방식은 각 플레이어들끼리 옆집과 하나씩 해야 된다. 자,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9구단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아직 9구단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9구단, 뭐 2단부터 9단까지처럼 식도 기본적인 그 전개 공식이 있어요. 그쵸? 4, 32도 있고, 그 다음에 6단에서 6, 22도 있고, 2단에서 2, 62도 있고. 그쵸? 이런 것처럼 이 기본적인 그 전개 공식, 기본적인 식의 9구단이 있어요. 요거는 몇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원래 같이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배워야 될 식의 9구단은 대략 한 10개쯤 됩니다. 10개인데 이게 무슨 뭐 2단만 하더라도 212부터 298까지 9개씩 구성되어 가지고 88가지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 각 단이 이제 이건 좀 문장이라 기니까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 내지 뭐 좀 변종으로 2개씩 있어요. 그렇게 한 10가지 정도면 고등학교까지 커버가 되고, 대략 뭐 한 10서너 개 정도 됩니다. 변종까지 합하면.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이걸 갖다가 그냥 중학교 버전만 하시겠다. 그러면 한 뭐 4, 5개 정도 돼요. 변종까지 하면 뭐 한 7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볼까요? 가장 기본인 2단에 해당되는 것들. 첫 번째,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엔 A 빼기 B의 제곱이 있습니다. 아까 1단과 2단이라고 해보죠. 뭐.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거에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얘는 결국 같은 거를 2개로 곱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전개하는 거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얘 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A의 제곱이 나올 거고, 얘 하게 되면 더하기 A, B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BA지만 BA도 우리가 A, B로 써도 상관없잖아요. 곱하기는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 하게 되면 B제곱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동류항이니까 2개 있으니까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놓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아래 것도 해볼게요. 아래 것도 역시 마찬가지. A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A랑 마이너스 B랑 곱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AB. 그 다음 마이너스 B와 A를 곱하는 거니까 역시도 마이너스 BA가 되는데, 마이너스 BA나 마이너스 AB나 똑같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자, 이 뒤에 건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한 식이 바로 A제곱에 얘 동류항 같은 거니까 이렇게 2개가 되겠죠.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녀석은 얘로 끝나고 이 녀석은 얘로 끝나죠. 자,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매번 전개를 어떻게 해? 그쵸? 우리가 9구단을 사실 뭐 3, 4, 1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지 않고 3을 4번 더해서 1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9구단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2차 이상의 차원을 다루게 되면
이러한 식의 이런 그 전개된 형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걸 이거 그 수많은 긴 과정에 이걸 한 번씩 다 이렇게 한다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는 과정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완전 제곱, 거듭 제곱은 식의 거듭 제곱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직통으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식의 9구단의 첫 단계, 2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1단, 2단. 근데 사실 1단, 2단은 없으니까 2단, 3단 정도로 할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으로 외우셔야 돼요. 네, 이것은 식의 9구단, 즉 전개 공식의 첫 번째 부류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둘이 비슷합니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데 거듭 제곱하기 때문에 식을 거듭 제곱하는데 여기서 부호를 좀 판단하시면 좋아요. 이게 플러스면요. 여기도 플러스로 가고요. 이게 마이너스면요. 여기도 마이너스로 가요. 그래서 요것만 따라간다만 구분하시면은 요 하나만 외우셔가지고서 마이너스 이것만 좀 약간 변경해 기억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뼈대기 때문에 2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과정은 여러 번 몇 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요거를 분명히 우리 9구단도 약간 긴장하고 막 무슨 뭐 꿈을 막 집중해가지고 떠올리면 이미 에러잖아요. 그냥 9구단 하면 갑자기 뭐 우리 9구단 놀이하는 것처럼 뭐 3, 4, 12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요걸 갖다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괜찮죠? 좋아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 나온 공식은 가장 기본적인 식의 전개 공식, 9구단 공식 2단, 3단에 해당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합의 제곱, 차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곱의 2배, 곱의 2배. 요거 기억하세요.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게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와서 2배가 되고요. 똑같은 게 나와서 2배가 되겠죠. 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낯선 거예요. 그냥 외우면 돼요. 여러분 9구단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자, 다음. 그럼 써먹어 볼까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한 거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게 헷갈리는 거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거든. 2배 이거 이렇게 한다고. 이걸 기억한다면은 이게 이 A, B 자리가 되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얘가 2A가 된 거고 얘가 1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번 써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써주겠지만 머리에 넣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이니까 4A제곱이 되겠죠. 통째로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요거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 1이니까 그냥 써주겠죠. 그 다음 중간에 뭐라고요? 얘랑 곱한 거에 2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곱한 게 2A니까 2배 2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4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로 이게 사실은 막바로 나와야 돼요. 보는 순간 그냥 촥 나올 정도가 되셔야 돼요. 9구단과 똑같아요. 정말 착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체만으로는 중3 때 뭐 기본 문제로 기초 문제로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9구단 물어보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빼고는 그냥 과정의 일부로 그냥 굉장히 많이 쓰고 그냥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A 빼기 B의 제곱 하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이니까 3P를 통째로 제곱하니까 9P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제곱하니까 4Q의 제곱. 그 다음엔 얘 곱한 거에 2배는 맞는데 마이너스 따라간다고 했죠. 마이너스 2배 얘랑 얘 곱한 거 6P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더하기 4Q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기억하세요.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얘 곱한 거에 2배가 된다는 거. 얘 곱한 거에 2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제곱 4x의 제곱. 그렇죠? 통째로 제곱. 이거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한 거에 2배. 따라서 2배 2xy니까 4x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머리에 들어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양이 좀 바뀌어 나오더라도 머릿속에 저 식을 갖다가 떠올리면서 대입해가지고 착착착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 대해서 상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즉, 전개를 해서 이걸 갖다가 빈칸 다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채워서 풀어라 이 뜻이죠. 자, 이거 전개할게요. 전개식 배웠죠?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거 제곱. 3x제곱 통째로 제곱하니까 9x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a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엔 곱한 거의 2배. 따라서 3ax가 되는데 2배가 되니까 6ax가 되겠죠. 사실 a를 뒤에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알파벳상 a가 x보다는 앞이니까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비교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바로 x제곱의 개수죠. 9가 되겠죠. 그래서 b는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a, x 1차항 개수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6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c는 말 그대로 그냥 a제곱이 됩니다. a제곱인데 a제곱이 c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c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계산하라 이 뜻이죠.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겠습니다. 네, 이거 일단 계산하면 일단은 9 더하기 이건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2에서 4분의 1 더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게 4, 9, 36이니까 4분의 3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뭐 37에서 18 빼는 거니까 잠깐만요. 맞나? 4분의 2. 그쵸? 네, 4분의 35.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개수로 비교해 가지고서 각각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건 뭐 이제 이 단원 배울 때 중3 때는 이제 뭐 기본 문제 정도로 좀 많이 나옵니다. 연습 정도 하는 거죠. 네, 이해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까지는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공식까지는 했어요. 이게 뭐 2단, 3단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처음 배울 때 좋아하는 식이 있어요. 제일 그 식의 구구단 중에 제일 간단한 과정, 제일 간단한 식이에요. 전개 공식 중에서. 뭐냐면 합과 차를 곱한 식이에요. 자, 같은 거 2번 곱한 것과 차를 2번 곱한 거에 대해서 하나씩 빼서 섞었어. 혼합했어. 혼합한 식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막바로 전개할 수 있겠죠.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니까 일단 a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b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ba인데 그냥 ab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뭐만 나와요? 결론이 바로 a의 제곱과 b의 제곱만 서로 빼지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합차식이라고도 해요. 합과 차를 곱한 합의 1차식과 차의 1차식을 곱해서 이렇게 2차로 만드는 결과가 어때요? 이 위에 두 개에 비해서 제일 간단하죠. 요 A, B 곱해져 있는 항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단에 해당되는 거. 3단은 아니고 이게 2단, 3단, 4단쯤 되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냥 전개 공식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기초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개가 좀 더 붙는데 네, 그거는 뭐 여기에 아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거 가장 좋아해요. 왜? 제일 깔끔하잖아. 2개밖에 없잖아, 결과가. 3개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개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차식. 네, 세 번째 전개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어렵지 않죠? 합과 차를 전개를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죠. a제곱에서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가 서로 없어지기 때문에 a제곱과 마이너스 b제곱 요거 두 가지만 남는다. 네, 제곱을 서로 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과 x 빼기 1 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깔끔하죠? 뭐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자,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아래 거 볼까요? 뭐 잠깐 요런 거도 본다면요. 이건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하고 마이너스 A 빼기 B인데 라고 할 때 괜찮아요. 이거 자체도 똑같은 거니까 이거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과 그 다음에 요거 B를 제곱한 걸 합과 차니까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것처럼 돼 있을 경우는 이거는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A, 여기 A니까 B하고 마이너스 A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꿔요. 얘가 뒤로 가면 B 빼기 똑같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나 B 빼기 A나. 그다음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으니까 그럼 B 제곱 빼기 A 제곱으로 놓을 수 있겠죠. 이 정도의 변이, 베리에이션 정도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죠? 아주 쉬워요. 중요한 건 이게 똑같은 건지만 판단해 주시고 합과 차인지만 따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제곱, 4x의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25y 제곱. 그거를 빼면 되겠죠. 됐죠?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얘 더하기와 얘 빼기니까 4a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인 49b 제곱을 갖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차식 제곱 빼기 제곱이다. 제일 깔끔해져. 제일 좋아하는 식이에요. 되게 단순하니까. 근데 이 식이 나중에 우리 이거 언제 쓰냐면은 유리화 할 때 응용할 때도 많이 썼어요. 이를테면 분모 유리화.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보통 우리가 루트 3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걸 갖다가 곱해줘서 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켤레수를 갖다가 하시면 돼요. 왜?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4 빼기 루트 3제곱이니까 3이 됩니다. 분모만 따지면 2의 제곱에서 루트 3제곱이니까 3이 그냥 막바로 빠져지게 돼요. 그래서 이 루트를 없앨 수 있게 되는 이 주요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로 유리수, 무리수가 섞여 있는 분모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반대부호가 되는 켤레 무리수를 곱하셔서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하는데 그 원리가 되는 게 바로 이 합차식에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배우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배우긴 하지만 결국 1단원에서 배웠던 무리수, 실수까지 확장한 거에 응용 문제는 결국 이 2단원에서 배우는 2차원 이상의 식을 갖다가 다루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단원 끝났다고 이제 2단원만 하면 되겠지? 이러면 큰 코를 다쳐요. 여러분, 이 수업을 나가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나왔던 1단원, 이전 단원에 대해서도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 적어 보인다 하시면은 뭐 시중에 문제집 같은 거 하나 더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굳이 거기까지 해야 돼요라고 하지만 해서 나쁠 게 없고 좋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기본기가 탄탄해집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걸 활용해 봅시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쉬워요. 합차니까. 너무 좋잖아. 똑같죠? 똑같죠? 합과 차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제곱. 마이너스 7x 자체를 갖다가 제곱하고 그 다음 2를 갖다가 제곱하니까 49의 x의 제곱 빼기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이 곱해진 걸 이렇게 간단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 똑같죠? 얘 똑같죠? 합과 차지요. 그래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갖다가 빼시면 됩니다. x제곱 빼기 36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얘 똑같죠? 얘도 똑같죠? 합과 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a를 제곱하니까 그냥 25의 a제곱이 될 거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서로 빠지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식을 다루는 첫 단원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또 모든 단원 처음은 좀 여유가 있죠. 그렇게 어려운 걸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애들 기죽일 수 없잖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게 옳지 않을까요? 자, 해봅시다. xy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x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y니까 마이너스 y가 있을 거고요. 또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마이너스 3도 있겠죠.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네, 별이 5개. 그 다음에 여기는 3, 4, 1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y. 일단 여기다 적어볼까요? 네, 12x제곱에 마이너스 6xy. 그 다음 플러스 4xy. 그렇죠? 이렇게 하면 4xy 나오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y제곱. 자, 이건 동류항 같은 거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12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y제곱도 있는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에서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xy. 이것도 맞죠? 전개 잘했어요. 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전개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자, 4a제곱 나올 거고 여기 하면 2ab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a가 나올 거고 이러면은 b가 나올 테니까 이것도 잘했어요. 자, 다음 2개, 3개짜리도 있죠? 2개, 3개짜리 해볼게요. 2개, 3개짜리. 자, 먼저 6a제곱 그 다음에 2ab 이걸 하나 다 적어야 되겠네요. 옆에다가 차례대로 적을게요. 6a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2ab 그 다음 더하기 2a 그 다음 마이너스 3ab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 자, 정산하겠습니다. 동류항이 있다면 계산하셔야겠죠. 6a 제곱은 그냥 써주시고 얘네 둘은 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ab로 되겠네요. 그 다음엔 여기 지금 2a도 나올 거고 마이너스 b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b도 있겠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뭐 더 계산이 안 되니까. 항이 총 5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요거 마이너스 ab가 항이 아니죠. 요거는 플러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ab로 생각하셔가지고 요 자체가 항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여러분이 뭐 1학년, 2학년 때 하셨을 테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합니다. ab가 항이 아니라 더하기로 바꾸셔가지고 요 마이너스 부호까지 붙인 게 항이 되는 거 챙기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항이 5개입니다. 5개인데 여기는 지금 빼먹은 게 많죠. 그렇죠? 네. 요 마이너스 b도 없어요. 그 4번은 전개가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류항 계산하기 전 단계까지만 봤을 때는 2개, 3개이기 때문에 6개의 커플이 나와야 돼요. 6개가 나오죠. 근데 이건 동류항이 됐으니까 최종 5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5ac 나올 거고 마이너스 10ad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4bc가 나올 거고 플러스 8bd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틀린 거 4번이에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x 빼기 y 더하기 3, x 더하기 2y 빼기 1의 전개식에서 xy의 개수와 xy의 개수를 차례대로 구하라. 자, xy라는 거는 x랑 y랑 하나씩 곱해진 그런 항이 되겠죠? 자, 이의 입장. 우리가 지금 두 집안이 곱한 거기 때문에 앞에 집안에 일단 xy가 만들어지려면은 x가 하나 있어야 되고 y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얘네끼리 연결되지 않으니까, 자기 집안끼리 곱해지지 않으니까 이 x 입장에서 보면 옆에 집에 누구랑 짝을 지어야 되면 얘랑 짝을 지어야지만 xy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xy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엔 다시 이제 x는 더 이상 뒷집에 누군가 짝을 지어도 xy를 만들 수는 없어요. 딱 얘까지가 끝이에요. 다음 두 번째 타자, 이제 마이너스 y도 있죠? 이 마이너스 y는 자기 집안끼리는 못 곱해지니까 옆 집안에 x랑 짝을 이어야지만 xy 항을 만들 수 있어요. 얘 말고는 없어요. 얘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셋이 곱할 때 얘랑 곱해질 때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얼마가 만들어지냐? 여기서 마이너스 xy가 생겨요. 그죠? 그 다음 3입장에서는 아예 xy를 못 만들어요. 어디다 곱하더라도 뒤에 3명과 하나씩 짝을 지어봤자 xy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엔 얘랑 얘가 곱해진 2xy에다가 얘와 얘가 곱해진 마이너스 xy가 나올 수 있는 끝이에요. 그러므로 2xy 마이너스 xy가 되니까 플러스 1xy가 되겠죠. 1은 보통 생략하니까. 그래서 xy의 개수라는 건 1이 됩니다. 1. 1이 보통 생략되니까. 자, 괜찮죠? 그 다음에 y를 보면 y는 이제 y 개수니까 y를 보게 되면 자, y는
얘는 y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랑 곱하더라도 x는 분명히 하나 곱해지기 때문이에요. 얘는 글렀고. 다음 두 번째 y 입장 볼게요. y 입장에서는 얘는 xy가 안 되고 이건 y제곱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곱해야지만 플러스 y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그 다음엔 더 없어. 이제 3 입장에서 보면 3은 x랑 곱해봤자 y가 안 나오고 얘랑 2y가 곱해지면 나오겠네요. 6y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숫자니까 상관이 없고. 따라서 얘랑 얘가 곱해진 y와 얘 입장에서 얘가 곱해진 얘랑 얘가 곱해진 6y가 생기니까 총 더해서 두 개 더하니까 7y가 생기겠죠. 자, 그러므로 y의 계수는 7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과 7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한 번씩 다 풀 수도 있겠죠. 되나 한번 해볼까요? 결국 그 확인 작업과 불과해요. 확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 보면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yx 마이너스 x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 플러스 y 그 다음엔 3x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쵸? 되게 많이 쓰죠? 힘들어요. 자, 근데 어떻든 봐요. 앞에가 3명, 뒤에가 3명이니까 쌍쌍이 커플을 이루면 총 9개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동류항이 있다면 정돈하셔야겠죠. 여기서 보면 일단 x제곱은 얘밖에 없으니까 x제곱만 쓰시고 xy항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xy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항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x에서 마이너스 x에서 3x를 더하니까 더하기 2x가 될 거고 자, 다음에 y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y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 y와 6y가 있으니까 7y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일일이 전개하고 나니까 결국 어때요? 지금 xy 계수 얼마였어요? 1 나왔죠? 아까 분명히 1 나온다고 했어요. 1 나왔고요. 그 다음 y 계수 뭐예요? 7 나왔죠? 네, 7이라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다 적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되게 좀 많이 쓰고 많이 계산해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집안끼리 곱해진다는 그 룰만 파악하시면 저렇게 필요한 것만 딱 픽해가지고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떻든 간에 많이 써서 골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되게 필수적이에요. 이 과정이 너무 시간이 걸리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네, 뺄셈 제곱의 전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랬죠? 이거는 a제곱, 그 다음에 뒤에 b제곱까지는 좋은데 마이너스 2배 곱한 거 ab라고 배웠죠? 네, 구구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했었어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요 과정 거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자, 그러면 그거에 지금 얘가 2x가 되는 거고 얘가 3y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x의 제곱, 4x제곱 나올 거고 3y제곱이니까 9y제곱 나올 거고 곱한 게 6xy인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xy가 되겠죠. 그렇죠? 6xy 2배니까 마이너스 2배니까 이렇게. 자, 그러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y 더하기 9y제곱. 자, 전개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더 빠르게 하셔야겠죠. 다음 4번 할게요. 자, 3x 더하기 5y제곱이 다음처럼 될 때 전개해봐라 이거죠. 자, 전개해 봅시다. 이거 제곱 이거 하니까 9x제곱 나올 거고 요거 제곱하니까 25y제곱이 될 것이고 그쵸? 아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합의 제곱입니다.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쵸? 이거 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곱한 거 2배 하시라고 했죠? 자, 곱한 거 2배니까 30xy가 되겠죠. 그리고 25y제곱 아까 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30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c는 25가 될 겁니다. 자, 계산하면 55니까 64가 되겠죠. 그래서 합이 64. 뭐 덧셈. 되게 어렵죠? 네, 제일 어려운 덧셈이었어요. 쉽죠? 전개만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능숙하게 활용하는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5번. 6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중 이것과 전개시계 같은 것은. 자, 이 자체를 덩어리를 보시고 덩어리를 보셔야 돼요. 그쵸?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 덩어리 제곱하면 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개 앞뒤 곱한 거. 앞에 거 제곱이니까 이거 통째로 제곱하면 4a 제곱 될 거고 뒤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될 거고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4ab가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2ab인데 2배니까. 네, 부호 따라가셔야죠. 얘를 이렇게 바꾸셔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배 2ab니까 4ab 똑같이 나오겠죠? 자리만 바뀐 것 뿐이에요. 아무튼 간에 전개식이 똑같은 거 그거 뭐겠어요? 얘와 얘가 같네요. b 빼기 2a 제곱. 잠시만요. 아, 이거 근데 그거 묻는 건 아니고요. 이걸 설마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요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일이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a의 제곱과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다르나요? 똑같죠? 네, 즉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녀석과 이 식 전체를 마이너스를 붙인 이 자체를 갖다가 제곱한 게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원래 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얘는 하게 되면 플러스 되면서 2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과 똑같다 이 뜻이죠. 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어차피 제곱하면 다 똑같아져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 이 식 자체를 갖다가 괄호 안에 이 식을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요게 a라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요거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네, 별거 없어요. 아니면 뭐 일일이 다 하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저는 일단 요 룰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개 다 보셔서 비교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음에 6번.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말했지만 제가 1차원은 선이지만 2차원은 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응용 낼 땐 이 도형의 면적, 면을 갖고서 다각형 모양 주고서 특히 정사각형 같이 혹은 직사각형 같이 이렇게 2차원식을 만드는 걸 많이 문제를 냅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 색칠한 이 부분이죠. 넓이를 구하래요. 어렵지 않아. 자, 일단 큰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냐면은 큰 녀석은 이 전체는 x제곱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될 거 아니야. 한 변의 길이만. a를 뺐어. a를 뺐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x에서 a를 뺐잖아. x 빼기 a가 돼. 얘도 x에서 a를 뺐으니까 x 빼기 a가 돼. 그럼 이 넓이는 끝났지. x 빼기 a의 제곱이 되겠지. 정사각형은 뭐 한 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아마 이렇게까지 험하게 끝내지는 않을 것 같고 풀어, 전개도 해라 이런 얘기 같지. 전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거에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까지 자, 하고요. 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 이따 봐요.